안녕하세요. 이팀 성형외과 대표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정우진입니다. 원장님, 근데 코끝에는 무슨 재료 쓰실 건가요? 이런 질문 요즘 참 많이 받습니다. 인터넷에는 각종 흘러넘치는 이상한 정보부터 나는 이런 재료를 써서 대박 결과를 얻었다, 나는 이런 재료를 써서 피 봤다, 간증이 여기저기 넘쳐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좋다거나 나쁘다라고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이 두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접하는 내용은 이런 접근보다는 화끈하고 자극적인 내용이 더 먹히니까 대박이야, 이건 절대 안 돼, 이런 표현들이 너무 일반화되는 것 같아서 조금은 씁쓸합니다. 오늘은 코 수술할 때 흔히 사용되는 재료인 귀연골과 비중교연골, 그리고 늑연골을 비교해보고 코 수술 시 어떤 재료를 선택하는 게 좋을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연골은 코 수술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재료입니다. 보통 코끝에 있는 날개연골을 모으고 코끝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날개연골의 위쪽이나 앞쪽에 귀연골을 이식하게 됩니다. 이때 귀연골을 너무 쌓으면 그 날개연골이 주저앉으니까 날개연골 사이에 귀연골로 기둥 같은 것을 하나 이렇게 끼워주기도 합니다. 예쁘게 잘 될 수도 있고요. 연골이 너무 크면 코끝이 너무 뚱뚱해질 수도 있고, 연골이 너무 작으면 연골의 윤곽이 비쳐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피부가 얇은 사람들한테는 더 그렇죠. 귀연골은 좀 두껍거든요. 또한 코가 너무 들려 있거나 코가 긴 사람의 이 비순각을 안정적으로 조절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쉽지 않아요. 디로테이션 테크닉이라는 게 있긴 한데, 이 방법으로 수술한 코들은 코끝이 좀 얄쌍하게 나오기는 어렵더라고요. 정리해보자면 귀연골을 써서 코를 높이는 경우는 코의 기본이 좋은데 콧대도 코끝도 조금씩 부족해가지고 날개연골에 과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아도 환자가 원하는 정도의 코끝 뾰족함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비중교연골인데, 콧구멍과 구멍 사이의 벽을 이루는 연골의 일부를 떼서 그 날개 연골 사이에 기둥을 좀 세워주고 연골 자체를 통으로 올려주는 방법으로 2000년대 초반에 이 수술이 우리나라의 성형수술을 세계 1등으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이 된 수술 중에 하나인 것에 반대하실 성형외과 의사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정말 그 당시에 코 수술의 패러다임이 이 수술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었거든요.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뉘었어요. 이 수술을 좀 못하면 좀 뒤처지는 사람. 하지만 귀연골만 사용하는 수술이 비중교연골을 사용하는 수술의 전체 영역을 모두 커버할 수 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안 되겠지만요. 비중교연골 이식의 핵심은 비순각의 조절, 이 비순각의 조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창코, 화살코 교정을 원하시면 비중격 이식이 답입니다. 특히 코가 얄쌍하면서 코의 각도를 교정하고 싶다면 정말 좋은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동양인은 비중교연골이 비교적 좀 작아요. 그래서 기증늑연골이나 메쉬, 매드포어 이런 부가적인 그런 재료를 같이 쓰는 겁니다. 이런 재료들은 대부분 FDA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재료 자체로는 안전성은 확보가 된 겁니다. 근데 재료를 흉보는 의사가 너무 많습니다. 저 재료들 중 어떤 것도 수술을 잘하면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는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코의 기둥으로 요즘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매드포어를 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박리가 충분히 되고 연부 조직의 양이 충분하고 연골의 두께가 괜찮아요. 텐션이 별로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 고정하고 그 위에 연골 이식을 하고 수술을 끝냅니다. 다른 이유로 염증이 생기거나 하지 않는다면 이 매드포어가 문제를 만들겠습니까? 자, 다시 박리가 좀 덜 됐습니다. 억지로 그 사이에다 매드포어를 끼워 넣어요. 연부 조직이 너무 얇습니다. 연골이 종이장 같아요. 환자가 코를 바짝 세워달라고 해가지고 의사가 매드포어를 꼭대기에다가 이제 바짝 당겨가지고 날개연골을 이렇게 당겨서 묶어놨습니다. 역시 매드포어가 강하니 짱짱하게 높아지네요. 이 중 다가 아니라 하나라도 적용이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의사들은 다 알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안 쓰면 되잖아요. 재료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세 번째는 늑연골입니다. 늑연골은 귀연골처럼 탄력이 없고 비중교연골처럼 단단합니다. 보통 초자연골이라고 하는데 늑연골은 비중교연골보다도 훨씬 단단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힘이 필요하거나 많은 양의 연골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근데 얘도 단점이 있어요. 잘 휩니다. 떼고 나서 바로 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도 휩니다. 그리고 가슴 밑선이 있는 곳에 흉터도 좀 생겨요. 가슴 수술을 같이 하시는 경우에 뭐 이렇게 가슴 밑선 있는 5번 갈비뼈에서 떼기도 하고 6번, 7번, 8번 뭐 여기 밑에 있는 저는 주로 거기서 떼는데, 젊은 여자분들이 그 염증이나 뭐 구축으로 이렇게 필수 상황이 아닐 때,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좀 말리는 편입니다. 한 3, 4cm 정도의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습니다. 이건 제 개인 의견이에요. 하지만 좀 더 높고
화려하게 이제 수술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승늑연골은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하는 시간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모카 김한용 기자가 테슬라가 좋으냐 포르쉐가 좋으냐 뭐 이런 질문에 테슬라는 모든 걸 다 잘하고 시험 보면 100점 맞는 모범생인데 간지가 좀 안 나. 포르쉐는 머리는 바본데 운동 엄청 잘하고 간지 쩔어, 뭐 이런 비유를 하시는 걸 봤는데, 귀연골, 비중귀연골, 늑연골은 누가 쓰는지에 따라서 다 쩌는 재료들입니다. 기승늑연골도 마찬가지고요. 귀연골 쓰시는 분들은 귀연골 쓰시는 분들대로, 비중귀연골이나 늑연골 쓰시는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노하우가 다 있으세요. 제가 혹은 누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표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그게 실현 가능한 건지, 그 정도의 목표 실현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수술 전에 수술하는 선생님하고 상담하시는 것이 결정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를 언제라도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